반비팀의 블루밍 박물관에 대해 발표하게 된 신지영입니다. 반비, 즉 방반맨비라는 이름입니다. 중국인 2명, 한국인 2명이 함께 되어 그리고 실제로 반반냄비에 먹는 훠궈를 좋아해서 섞이지 않되 2가지 매력을 보여주자는 뜻으로 이런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유동환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 그대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마음이나 뇌가 아픈 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발하였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볼게요. 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항상 우울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죠.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자기 생활을 하고, 웃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울증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내가 진짜 우울증일까? 정말 내가 우울한가? 이런 걸로 병원에 가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 마음먹기를 도와주는 박물관을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엔 창의 발상 기법을 사용하여 브레인스토밍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마구마구 던졌었고 그 중에서 강아지, 장애인, 라면, 휴대폰이라는 4가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히 중복되는 것과 실현하기 힘든 것들을 뺐습니다. 장애인 박물관 쪽으로 팀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결핍 박물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와 정상이라는 것의 기준의 모호함, 즉 과연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과연 장애, 결핍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막대한 범위, 유사 박물관의 존재 등으로 박물관의 특색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주변에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저의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서 정신질환이라는 넓은 주제를 선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만큼 다루기가 힘들었고 저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치료, 단순한 정보 나열? 그런 것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우울과 조울, 즉 감정장애까지 범위를 줄인 뒤 최종적으로 현대인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잘 모르는 우울증에 대해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9-1이라는 비어있는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장애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지하철 1번 충구에서 도보로 5분 내라는 것,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바로 옆에 있어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건축 가능한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구가 근처에 있으며 7호선은 출퇴근 통학라인을 관통하는 선으로 타겟 유저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 중랑구 이쪽에는 베드타운이 많고 또 동작구 그쪽에도 베드타운이 많고 하지만 서초구와 강남구, 구로구 이런 쪽에 공단과 회사가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회사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지 않든 그리고 또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7호선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이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지리적으로는 왼쪽에는 중랑천, 오른쪽엔 용마산, 용암산, 아차산 등의 산이 있는 배산 임수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근처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도시 우울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우선 페르소나를 선정했는데요. 페르소나 인물의 이름은 김마리입니다. 저희가 만든 우리의 하루의 채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졸업이 늦어진 취업준비생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만 제대로 놀지도 못해서 의미 없이 휴대폰만 보다 잠에 드는 일이 많습니다.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자신의 어정쩡한 위치에 괴로워합니다. 취준생들은 다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분명 김마리는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 수많은 취준생들 중에선 그저 n번째 취준생일 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활발하고 매일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매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휴대폰 알람도 부모님의 쪼아대는 말이나 회사의 불합격 통보일까봐 두렵습니다. SNS에서는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즉, 김마리를 쪼아대는 부모님, 스스로가 우울증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김마리, 통틀어 핵심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실제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온 우울증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에 대한 전시, 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블루밍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확대하여 확대 사용자를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단 스토리가 있다, 블루밍이란 단어가 궁금하다 해서 오는 사람들까지 확대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입니다. 저희는 우선 정신질환에 관련된 병원을 찾아보았습니다. 네덜란드의 헛도라우스트라는 정신질환 병원이 있었고 정상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카피라이트로 정신질환에 편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듯 했습니다. 또 실제 환자의 방을 재현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헛도라우스는 이전에 정신병원이었던 배경이 있고 우울증보단 조금 더 치료하기 힘든 병을 가진, 실제로 수집벽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조현병이 아주 심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까지 있어서 그런 방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저희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박물관에서 다루었는지를 참고하였습니다. 또 정신질환자가 일을 하는데
저희도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별 박물관입니다. 우울이나 슬픔, 이별 같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해서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상적인 것을 오브제로 표현하고 그 안에 여러 이야기가 깃든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닥터 프렌즈의 영상에서 PHQ-9 자가 진단 테스트가 저작권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사들이 직접 해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테스트나 우울증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줍니다. 또 우울증 환자가 가장 상처받는 말들을 다른 병에 비유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우울을 소재로 가볍게 그리고 우울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법, 그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소재 조사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물건들, 우울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우울증은 내 감정을 채우고 내 생각을 위반하며 내 몸을 통제합니다. 그 사람이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울이 몸을 통제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들은 중국에서 조사해온 것입니다. 우울증 이후로 2년 동안 키운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종도 까먹는 것, 자꾸 까먹는 것 또한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으로 인해 죽은 꽃이 우울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눈이 없는 물고기,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거나 징그럽게 여겼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 물고기와 함께 있다고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고 감정이입을 합니다. 에드워드 호나커라는 아주 잘생기고 젊은 포토그래퍼의 작품입니다.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며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을 때 정말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증만으로도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더 힘겹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말이같이 우울증에 걸렸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았습니다. 2005년엔 우울증을 인지하고 병원에 간 사람이 불과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엔 70%로 늘었지만 아직도 아닌 사람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둘 다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아이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SNS와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악플 그 자체로 우울을 느낄 수 있고 또 빠른 반응이 나타나는 SNS 특성상 반응이 없을 때 우울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우울증이 뇌 질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정말 끝이 없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뇌 질병이고 치료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병원에 오게 하는 데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즉, 환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환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 모두, 잠재적 우울증 환자 모두 이것에 대해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청구 항목에서 정신과 상담 기록을 일반 상담 기록 코드로 변경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우울증은 아주 부정적인 것 또는 오히려 만연해서 나는 아니겠지? 이런 걸로 병원에 가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병원에 안 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울증의 총 2가지 방향으로 인식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킹과 소재 조사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오해 해소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과 우울증임에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박물관을 기획하기로 하였습니다. 타겟 유저가 우울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안 좋은 인식을 가졌거나 아니면 2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울증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컨셉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 카피라이트 문구는 마음은 때때로 거짓말을 한다입니다. 우울을 피하고 묻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진실한지에 대해 돌아보게끔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란 추상적인 것을 어떠한 것으로 구체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블루의 또 다른 뜻은 우울인데 그것을 블루밍으로 표현하고 파란 꽃을 보여주면서 우울의 인식 개선을 의미하는 아이콘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알려주는 지표가 현대인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 등의 정신질환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 한국 성인의 90%가 단 한 번의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 증세가 증가하는 것과는 정말 대비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은 1층과 2층으로 나뉘며 1층은 로비와 우리의 하루가 있고 2층엔 야외 휴식 공간, 전시홀, 기획 전시실이 있습니다. 제1관 로비. 로비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사람들의 정신질환, 우울증에 대한 인식에 강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관객들은 얼굴의 특수한 필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유명 인물, 그러나 우울증을 앓았던 인물들의 이미지를 전시합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렸고 인생의 끝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었죠. 제2관, 우리의 하루입니다. 주인공 채우리의 이름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리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는 정말 우리, 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결국 우리는 그 개개인 우리기도 하고 정말 우리기도 합니다. 잠시 우리의 하루를 따라가 보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패턴을 알아보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이 박물관의 메인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주로 음성과 조명 그리고 홀로그램 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하루를 제3자의 시선으로 조명하고 우울증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방은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늦잠을 잔 우리. 우울증이 아닌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만 우울증의 증상들입니다.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고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식욕이 왕성하거나 없어집니다. 그 다음엔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졸업 후 취업에 계속 미끄러지는 자신과 다르게 친구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친구가 우리를 배려하여 굳이 회사 이름까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불합격 통보 문자가 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라는 피해의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친구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미안하다며 자리를 뜹니다. 자신은 그렇게 급할 일이 생길 것도 없는 백수인데 홀로 남겨진 우리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오고 자신이 실수한 일에 대해 되려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짜증을 낸 것으로 인해 더욱더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사람이 꽉 찬 버스에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관객들은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며 숨쉬기 힘들어하는, 환청을 듣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실루엣을 봅니다. 우리는 다들 겪는 일인데 왜 자기만 힘들어하는지 자기 자신을 다그칩니다. 한편으로는 취업만 하면 괜찮아질 텐데 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체중이 늘어갑니다. 분명 식욕은 떨어졌고 먹는 양도 줄었는데 체중이 늘었습니다. 불을 끄고 눕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죽고 싶은데 죽을 힘도 없다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오랜만에 개운한 느낌을 받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자신감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냥 잠깐 우울했던 걸까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똑같은 우울한 우리의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울은 더 심해졌습니다. 잠시 하루 괜찮은 느낌을 받아서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울증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깐은 기분이 괜찮기도 하고 잠깐은 또 이유 없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회복의 회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방금 이야기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헷갈려들만 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울증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도에는 회복한 이들의 기록과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제 2층입니다. 야외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색을 돕도록 분위기는 조용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블루밍 박물관을 상징하는 파란 꽃이 있습니다. 심령철 작가는 꽃으로 재탄생된 쇳물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이 언젠간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설치 작품입니다. 전시홀에는 심리장애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인 사람의 모습이나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 통계 등으로 그 위험에 대해 조금은 객관적으로 알려줍니다. 팡펄 정시실에는 정신장애의 기원, 분류, 현대사회의 정신장애에 대한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지나 우울증을 표현한 카툰 등으로 우리의 하루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던 것들을 알려줍니다. 연출 총괄표입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